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 신고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한다. 자, 신고란 뭐래요? 응? 첫째 줄,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어요, 가축에 전염병이 생겼어요, 뭐 이거 나 이사 왔어요, 뭐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응? 또는 나 뭐뭐 건축 행위 하고 싶어요, 자기 뭔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 신고의 뜻,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 신고의 종류, 아까 사인의 공법이 나누는 기준처럼 자기 완결적인 신고. 1번,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하냐 여부에 따른 분류 있지. 거기 보면 기억번,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그 수리라는 건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위원회 일단 신고서를 검토해보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신고 수리야. 자, 기억번, 줄여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응?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 자기 완결적 신고. 응?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한 거로 인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다른 말로 행정요건적 신고. 이렇게 나눌 수 있대. 자, 니은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는 최근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보면 법률에 행정기관이 수리해야 신고가 된 거다라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진다. 응? 이게 행정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 전까지는 되게 헷갈렸어.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근데 이제는 법에 수리가 돼야, 행정위원회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된 거다라고 규정이 있어야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작년에 법이 새로 마련돼 있으니까. 자, 기억, 니은, 중시. 자,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따른 분류는 따로 하지 마. 그 설명만 들어봐. 이제 학자들이 나누는 기준에 따르면 정보 제공적 신고와 금지 의무 없애주는 신고, 이렇게 두루 나눌 수 있대. 외우는 건 아니고. 정보 제공적 신고는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정부가 우리나라에 저 애가 몇 명이나 태어난지 알아야 뭔가 정책을 세우지. 응? 아니 애 출생자 수가 자꾸 줄면 유치원도 별 필요 없고 초등학교도 별 필요 없고, 그지? 근데 사망자 수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또 뭐 노인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장래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법으로다가 국민에게 얼마나 애 출생했는지 출생 신고해라, 사망 신고해라, 가축 전염병 신고해라, 그죠? 이렇게 법으로 정해. 이건 정부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걸 국민에게 신고하도록 한 거. 응? 이건 대부분 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에 속할 거야, 그렇지? 그런데 금지 해제적 신고라고 돼 있지. 요거는 이제 법으로 다 일단 국민들 어떤 행위 금지 못한다, 금지 의무를 부여해놓고 금지된 행위를 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해라 한 경우가 있어, 그렇지? 이런 게 이제, 그래서 행정기관이 수리해주면 신고가 된 거로 해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금지 해제적 신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대. 어쨌든 앞으로 나올 얘기는 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 중심으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먼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원래 신고 그러면 이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국민이 국가하고 국민 간에 관해서 뭐가 있냐면 완전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서 아무런 제한 안 해놓은 거 있어. 자유롭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완전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에는 뭐가 있겠어? 국가가 절대 못하게 금지해놓은 거, 완전 금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극과 극이 있으면 이 사이에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등등 목적에서 일단 국민을 하려면 신고하고 해라. 응? 신고해라.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신고였고, 그 다음이 허가가 있어. 허가. 응? 허가는 이제 좀, 원래 신고는 나 이거 뭐 출생했어요, 사망했어요, 뭐 하고 신고서만 작성해서 갖다 내면 그냥 끝. 가장 간단한 거였어. 이게 본래 신고야. 그리고 허가는 허가해 주세요 하고 신청서 내고 기다렸다가 행정기관이 그래 허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이 무슨 특허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얼마나 자유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 중간에 생겨난 게 우리나라 이제 허가제로 법에서 많이 규정해 놨었는데 이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규제, 행정 규제를 많이 한다.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생겨난 게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게 새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신고는 그냥 신고서만 갖다 내면 뭐만 봐? 기재사항 썼나? 구비서류 갖췄나? 요거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허가는 허가해 주세요 하고 영업허가 신청 내면 신청서 검토, 허가해 줄 건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공익도 고려하고 해서 내용까지 다 심사한 후 허가. 근데 그 중간에 요게 생겨나서 요것도 신고긴 신고인데 본래 의미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허가 사이에 약간의 그 규제가 좀 완화된 그런 형태야. 그래서 수리 요하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내면 원칙은 이제 신고서 제대로 썼고 구비서류 갖췄나만 보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에 맞나 뭐 이런 것도 검토해서 또 수리를 결정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허가 비슷하고 어떤 때는 또 신고와 비슷하기도 한 어중간한 형태라는 게 새로 생겨났어요. 자, 어쨌든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라고도 하며 이게 원래의 신고다. 뜻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된 사항 요건 갖춰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그래서 일정한 사항만 통지하면 신고 의무 다 한 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 행정기관에 무슨 별도의 검토가 필요 없는 거지. 응? 자, 뜻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것들이 판결로 나온 거야. 이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다. 응? 신고 사항이다고 쭉 나온 것들이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고, 무슨 체육시설 영업한다고 당구장 영업 신고,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의원 개설 신고 뭐 등등 쭉 나옵니다. 응?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판례에 다 들어 있어요. 응? 그다음에 3번 중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40조는 신고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신고만 규정을 해놨다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요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그 밑에 행정절차법 40조 드러났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거기 보면 법에서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정해놓은 거야. 응? 이게 바로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만 통지하면 신고 의무 끝나는 신고가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 응? 이렇게 법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정해놓은 경우에 밑에 내려오면 2항 다섯째 줄에 이때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사항 다 구비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고 기타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췄다면 어떻게 돼? 언제 신고가 끝난 거로 봐? 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된 때. 여기 중요한 말이면 끝에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 끝. 여러분들 출생신고, 사망신고 제때 안 하면 처벌받아요. 과태료 몇만 원씩 물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액수가 커져요. 자, 그래서 다시 3번 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은 신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리 요하는 신고는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및 효과 둘로 나눴어. 1번 적법한 신고가 된 경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인데 요건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기억번 두 번째 줄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본다. 이때 행정기관이 봐야 될 건 뭐죠? 기재사항 다 썼나? 구비서류 갖췄나? 이런 형식적 요건만 갖췄는지 보는 거지. 따라서 신고한 사항 내용이 진실한 거냐 아닌 거냐는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출생신고를 했어. 근데 남의 애를 지가 낳은 애라고 출생신고해서 기재사항 다 쓰고 뭐 구비서로 갖췄고 냈어. 병원에서 그냥 낳았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애가 진짜 이 사람 애 맞나 이것까지 다 검토해 봐야 돼? 그럴 의무는 없는 거지. 그냥 쓴 거 보고 기상 썼고 구비서로 갖춰져 있으면
출생신고 받아주는 거야. 응? 신고 끝난 거죠. 그래서 기억번 첫 번째는 두 번째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접수기간에 신고서가 도달될 때 신고 의무 끝난 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넷째 줄 그 신고 사항이 진실함이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경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신고 필증이라고 신고했다는 걸 나타내는 증명서를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고서가 제출되는데 신고 필증을 안 줬어. 그러면 신고가 안 된 걸까? 아니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언제 신고가 된 거로 인정해 준다?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됐을 때. 그럼 신고 의무 끝난 거야. 신고 필증을 주는 건 뭐야? 신고 의무가 끝났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더 주는 거야. 만약에 신고 필증을 안 줘도 신고 의무는 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니은번 신고 필증은 법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신고 필증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고 필증 주냐 안 주냐. 알았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의 첫째 줄.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그러면 적법한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요건 다 갖춰서 신고서 제출했지? 그러면 신고 끝난 거야. 행정기관이 너 신고를 수리 못 해줘 해도 어떻게 된 거야? 수리 거부해도 신고 의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쭉 읽어놔. 적법한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수리를 거부했어도 나는 신고 의무 다 끝났어. 난 신고한 행위 뭐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이. 하지만 최근 들어 판례는 어떻게 돼? 응? 밑에 다섯째 줄. 다만 최근의 판례는 건축신고를 반려한 행위. 그 밑줄 쳐주세요. 건축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 한 2개 정도가 주로 시험 나오는데,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건 갖춰서 신고했는데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좀 이따 또 한번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 얘기가 리을에 있구나.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법을 보면, 여러분 건축법에는 대략 이렇게 막 새로 건물을 진다, 건물을 완전히 막 뜯어고치고 막 크게 대수선하고 막 이런 거는 허가받아야 돼. 그런데 간단하게 무슨 담장을 새로 설치한다, 이게 경미한 건축상은 하겠다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하게 되죠. 신고조서도 안 내고 하면 뭐 과태료 물게 되고 하지만, 그래서 미음번에 보면 건축법원 행정기관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 또는 그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 그러니까 첫째 줄에 건축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수리할지 여부를 상대방한테 통지하도록 규정을 뒀다는 거야. 응? 그러나 마지막 끝에 가면 5일이 지나도록 통지를 안 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수리가 된 거로 본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응?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논점인데 지금까지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니까 기재사항 제대로 안 쓰고 구비서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신고를 했어요. 응? 그러면 기억번 행정기관 어떻게 해야 되지? 고쳐오세요. 보완을 요구하고, 그지? 응? 기억번에서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고, 응? 그래도 보완 안 해오면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때 니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령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가 제출됐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수리를 해줬다 그래도 부적법한 신고서인데 행정청이 수리해줬다. 그러면 신고된 거로 인정해줘? 안 돼. 여러분 이거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뭐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신고를 하는 국민이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럼 제출한 시점에 행정기관이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해도 제출하면 신고 의무 끝난 거야. 응?
따라서 근데 부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당연히 행정기관은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거고 신고가 안 된 거고 설령 행정기관이 부적법한 신고서를 국민이 제출했는데도 수리해 준다고 했어도 신고 효력 안 생겨. 그래서 중요하다.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니은번 설령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다 해도 신고 의무 이행된 게 아닙니다. 응? 근데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다고 해서 나는 이 행위를 해도 돼 하고 하면 만약 영업 같은 걸 하면 그런 무신고 영업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응? 니은번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당구장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구장 영업하려면 뭐뭐뭐 신고서에 대해 기재사항 써서 행정위원회 당구장 하겠다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난 거야. 영업하면 돼. 근데 당구장을 어디서 할래? 애들 초중고등학교 학교 앞에서 하려고 그래. 학교 앞에 200m 이내에서. 이거 원래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학교 부근이 아니면 그냥 체육시설 이 법에 따라서 요건 같은 신고서만 내면 끝나고 영업하면 되는데 학교 앞에서 하면 학교 보건법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체육시설법이 정한 요건 다 갖춘 신고서 제출했어도 학교 보건법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당구장 영업 못해요. 응?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줄. 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 그 신고와 관련된 해당 법이 정한 형적 요건을 다 거쳤더라도 다른 법에 어긋난다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자 대표적인 예 1번 건축법상 신고 꼭 외워야 돼. 단골 주제. 건축법상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래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래?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응? 그죠? 그러니까 첫째 끝에 보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 의무 끝난 거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거고 행정기관이 수리 이런 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2번은 뭐 말하는 거야? 응?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뭐만 갖추면 되는 거야?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류 갖추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응? 그런 뜻이고 3번 공부할 사항 뭐야? 두 가지. 자, 수산제조업 신고. 응? 수산제조업의 대표적인 예가 김가공공장 같은 거야. 응? 수산제조업. 자기가 김가공공장을 하겠다. 행정기관에 뭐만 하면 된대? 기재사항 다 써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다. 수산제조업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다. 응? 그러면 자 거기 밑에 보니까 밑에 줄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법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했대. 응? 그러니까 자 논리가 뭐야? 수산 제조업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고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제출됐으면 그때 신고 오면 끝난 거야. 근데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행정기관이 뭐야? 법에도 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 신고서 못 받아줘 하고 거부를 했대. 그래도 신고 이행된 거야. 신고 끝. 그죠? 그런데 이때 마지막 줄에 언제 신고가 됐다고 인정해줘요? 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응? 자, 그러면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면 4번 역시 수산 제조업 신고 나오죠? 요건 다 갖춰서 신고서 냈어요.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못 받아주겠다고 수리를 거부한대. 응? 그랬어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왔으면 신고된 건데, 응? 이 사람 공무원이 엉뚱한 이유 들어서 못 받아준다, 다른 요건을 갖춰와라 하니까 신고서를 제출 안 하고 왔대. 그러면 신고가 된 거래, 안 된 거래? 신고된 효력 인정 안 된대. 신고서 제출 안 했으니까. 응?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이 뭐야? 응?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 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효력 언제 발생하는 거야? 신고서 제출된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겠지? 신고된 거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수리하려고 반려할 때도 여기는 지금 첫째 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겠죠? 그러나 셋째 줄 끝에 읽어봐.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 그러면 신고 효력 인정 안 해줍니다. 응? 설령 공무원이 엉뚱한 이유를 들어 다른 조건 갖춰와라 해서 신고서 제출 못했다 그래도 제출을 안 한 이상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되게 중요. 그 다음에 5번도 6번도 다 똑같은데 6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고 중요해요. 이 건축물마다 이게 뭐 상업용, 주거용, 무슨 창고용 다 용도가 정해져서 나와요. 근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신고하는 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고 이때 신고서 제출하면 어떻게 된대? 공무원 어떻게 된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적합한 이상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신고된 거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자, 7번 체육시설 변경, 이용료 변경 신고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다.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8번 다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9번 그 원격 평생교육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그 원격 평생교육 실시하겠다고 신고하는 거 뭐래?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형식 요건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서 제출될 때 신고된 거다. 그 사람은 이제 적법하게 영업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면 형식적 요건 다 갖춰서 신고서 냈으면 끝이지. 뭐 공익에 안 맞느니 말에는 실체적인 내용적 요건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그다음에 10번도 이게 여러분들 동네 병원 있잖아. 의원 열겠다. 그러니까 의사는 보건복지부장은 어떤 의사 면허를 받았지? 그런데 병원은 어디서 열겠대? 인천시 여기 미추홀구에 어디 와서 뭐 2층에 무슨 병원을 열겠대. 그러면 여기 구청장이나 뭐 이게 의원 병원 문 연다고 신고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의원 개설 신고야. 그럼 공부 요령이 뭐야?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응? 이거죠. 응? 그리고 그러면 자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언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 신고 의무 언제 이행된 거야? 형식적 요건 제대로 갖춰서 신고서 제출한 때 신고 의무 끝난 거지. 근데 거기 보면 뭐 신고 필증을 주라고 돼 있어도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신고 필증 안 줬어도 신고서가 제출될 때 신고 의무는 끝난 거다. 응? 신고 필증 안 줬다 그래도 신고된 거에 효력이 아무 영향 없다는 거지.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학원 원장님도 그렇고 다 세무서에 자기 사업한다고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우리 뭐 학원 원장님은 뭘까요? 저 시장한테 학원 한다고 아마 저 허가를 받았을 거야. 그리고 세무서장한테는 자기 학원 영업한다고 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에요. 응?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제도는 세금 부과하는 관청으로 하면 납세 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자, 둘째 줄에 뭐 하는 거래? 단순히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끝난 거다. 응? 신고로서 신고서 제출로서 성립이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건 이미 신고가 됐다는 걸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는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실제는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라는 겁니다. 응? 그래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세무서장이 말소시키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조치 폐업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그에 의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을 받아놨다가 직권으로 말소시킨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왜냐하면 자 분명히 우리 학원 원장님은 아마 인천시장으로부터 학원 사업하는 거 허가를 받아서 학원 사업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지위는 이미 부여되어 있는데 또 하나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놨어. 근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켰어도 학원 사업하는 그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 없고 단지 그냥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대상자로 파악하는 그 사업자 등록에서만 빠진 것뿐이지 허가받은 자로서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시킨 행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꼭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12번, 12-1 다 중요합니다. 자, 12번을 보면 뭐 나왔어?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 거부. 응? 자, 여러분 정리하면 건축신고는 수리 유하는 신고가 아니야. 수리 유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서 갖다 내면 요건 갖춘 신고서 내면 신고하면 끝. 행정기관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어요. 설령 내가 요건을 갖춘 건축신고서를 냈는데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 못해줘 거부해도 신고 의무는 다 끝난 거야. 그 거부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기 때문에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건축하겠다고 건축신고서를 냈어.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해. 수리를 거부. 그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요건 다 갖춰서 신고서 냈으니까 나는 적법한 신고 끝난 거야. 그럼 나는 와서 건축행위 하면 돼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건축행위를 하고 있으면 행정기관 또 와. 너 왜 건축신고 수리 안 해주는데 왜 건축하고 난리야? 너는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빨리 이거 지정해, 철거해. 이거 안 하면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뭐 고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후속 압박 조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무슨 소리? 나는 애시당초 적법한 신고 다 끝낸 거고 내가 하는 건축행위는 아무 문제 없는 적법한 행위야. 근데 여기 대해서 행정기관이 뭐 철거 명령 내리고 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거 다 위법이야. 그러면 나는 철거 명령 위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이거 갖고 소송으로 또 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응?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시당초 내가 적법한 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한 단계에서 수리 거부가 위법이다 싸워가지고 수리 거부 위법임을 판결로서 인정받고 안심하고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하는 게 분쟁을 뭐 조기에 해결하고 국민의 거주구입에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면서 건축신고 수리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대상으로 인정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매우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읽어두고 결론은 외운다. 건축신고 반려 또는 수리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자, 같은 이치가 13번 착공신고 반려행위. 응? 착공신고라는 건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은 사람 1년 안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때는 또 행정위원회 건축에 착공한다고 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건축신고, 그러니까 착공신고 반려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도 역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자, 12번, 13번.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 16번, 14, 15, 16 같이 묶어요. 응? 다 같은 논리야. 자, 14번 보면 뭐 나왔어? 건축법하고 체육시설 설치 뭐 법률은 이게 서로 법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법이다. 어느 법이 한쪽 법에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골프 연습장 하려는 사람이 신고 요건 다 갖춰서 신고를 했더라도 그 골프 연습장을 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물이라면 건축법에 위반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법에 저촉되니까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다. 응? 또 15번 아까 당구장 얘기했지? 당구장을 하려는 사람은 학교 부근이 아니면 그냥 체육시설법에 따라 당구장 신고 요건만 갖춰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건데 당구장을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부근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 학교 부근에서 그러면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교육 환경을 위해서 당구장 술집 이런 거 못 들어서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학교 보건법에 어긋나니까 다른 법이 정한 신고 요건 갖춰서도 신고로 적법한 신고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응? 그다음에 18번은 아주 간단히 축산물 판매업이 우리 동네에 많이 생겼지?
정육점 말이야. 정육점 영업하는 거. 응? 요새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 축산물 판매업 신고. 자, 축산물 판매업 신고 공부 요령 뭐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겁니다. 응?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다. 자, 이번에는 3번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응? 다른 말로 행정요건적 신고. 응? 옛날에 허가제보다는 조금 그 국민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신고다 이렇게도 말하는 건데, 자, 여기는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되면 인정을 받으면 우선 개인이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수리해 준다 해야 신고 끝나는. 아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는 적법한 신고서 제출, 그다음에 플러스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어야 신고는 끝난 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좀 더 규제가 센 거지. 응? 그러면 1번 뜻 이해했지? 동그라미 2번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 그냥 건축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에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등등 이런 신고가 바로, 그리고 또 가면 명의변경신고. 그러면 두 가지는 거의 100%예요. 명의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이런 말로 하면 다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야. 응?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157쪽 동그라미 3번 행정절차법은 수리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여기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어. 근데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수리를 해줘야만 신고 의무 이행이 된 겁니다. 응? 그래서 그게 기억번 얘기죠. 따라서 두 번째 출제,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행정기관이 수리해주거나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고 의무 이행된 효과,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수리행위나 수리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됩니다. 응? 니은번, 그러면 행정기관은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갖췄나 이거 보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법에서 이거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이 공익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닌지, 공익을 고려하라 뭐 이런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게 아니라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서 수리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번호 보면 원칙은 뭐야? 두 번째 줄. 원칙은 형식적 절차적 요건만 심사한 후 수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첫째 줄에 있듯이 실체적 요건, 즉 내용적인 요건, 공익에 맞는지 이런 것까지 심사하도록 규정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이때 수리행위란 상대방 국민이 신고해온 행위를 적법 유효한 신고행위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할 거다라고 수령하는 행정기관의 수동적인 행위로서 뭐가 꼭 필요한 건 아니래. 신고필증 주는 게 꼭 필요 요건은 아니다. 자, 여기 정리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일 때는 신고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을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리해주면 이미 신고 의무는 끝난 건데 경우에 따라 이제 신고 필증을 준다. 근데 신고 필증 줘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게 아니야.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지. 신고 필증 안 줘도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야. 따라서 신고 필증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응? 그게 동그라미 디귿번 얘기. 그 다음에 리을번 얘기 보면 거기 뭐 나왔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A가 허가받아가 영업하다가 B한테 가게를 넘겼어. 그러면 B가 어떻게 돼? 내가 A의 허가받은 지위를 이어받겠다고 행정기관에 신고해. 이게 지위승계 신고야. 그러면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기관에 수리해 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전 영업자인 A에게 냈던 허가를 취소해서 허가를 박탈하고 새로 신고해온 B에게 새로운 허가받은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적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자, 리을번의 주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종전 영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따라서 행정기관은 셋째 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할 때 사전에 뭐 해야 돼?
종전 영업자에게 이거 수리할 예정이다. 너 할 말 없냐? 이래가지고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에 수리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절차상. 자, 두 번째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인데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신고서가 들어왔대.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수리해주면 안 돼. 수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는데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다면 행정기관의 수리행위는 위법한 수리행위가 됩니다. 그게 기억번 얘기죠.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는데도 행정기관이 수리해 준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행위는 위법,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어 그 위법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수리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은번 행정위원회 수리행위가 무효라면 상대방은 신고가 된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수리해준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행위라면 행정기관이 수리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신고된 거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수리를 취소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신고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 니은번 잘 공부해야 돼. 이게 원래 뒤에 가면 행정행위에 관한 공정력과 관련된 논리인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모르죠. 수리행위가 무효인 때와 그죠? 첫째, 그때 수리행위가 취소 사유 있는 위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응? 수리행위가 취소 사유 있는 경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신고 의무 유지되는 거예요. 신고한 거로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이 3번인가? 신고사항이 아닌데도 신고를 해왔어. 그거는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그냥 시험은 이렇게만 나와. 법에서 국민들로 신고하라고 의무로 정해지지도 않은 걸 신고를 해왔어. 행정기관이 그걸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를 거부한들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사건 중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어.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요새는 뭐 비싼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도 지어주고 뭐 다 해주더라, 그죠? 근데 그 어차피 다 주민들이 관리비로 다 내야 돼. 좋은 것도 없어요. 그걸 잘 이용 안 하는 사람은 괜히 남들 이용하는데 돈만 대주는 거야. 응? 요새는 뭐 좋은 아파트는 뭐 독서실도 해놓고 다 해놓잖아, 그렇지? 응. 자, 근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입주민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어. 근데 아마 테니스 치는 주민들은 별로 없나 봐. 근데 오히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갖고 이 테니스장을 갈아엎고 그다음 배드민턴장을 설치했어.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서 구청에 가서 우리 이제 저 테니스장 없애고 배드민턴장 새로 만들었다 하고 신고를 했나 봐. 구청에서 그걸 수리라고 해줬대. 그러니까 그 원래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왜 그거 수리해 주냐고 그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싸웠어. 근데 원래 이게 법에 의하면 입주민들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행정기관에 뭐 신고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 수리를 해줬다 해도 아무런 법적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거라 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어쨌든 3번 두줄하고 뒤에 가면 판례 봅시다. 아이고야, 1번 중요합니다. 1번 중요. 간단히 핵심만 말하면 두 번째 끝에 주민등록 신고는 뭐래요? 행정청에 신고서 도달만 되면 신고 의무 끝난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줘야 비로소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거다. 달리 말하면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응?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여기 조두순이라고 있지? 응? 어린아이 성폭행한 그 조두순 풀려나가 지금 어디 살아? 안산에 살아요. 안산. 근데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이 여러분 사는 동네로 이사 온대. 여러분 사는 시군구에 전입신고 했어. 동네 사람들 들고 일어나. 얘 전입신고 받아주지 마라. 응? 그러면 구청장 어떻게 돼? 시군구청장. 사실은 받아주고 싶지 않은데 성폭행한 사람은 우리 동네에 받아줄 수 없다. 전입신고 거부할 수 있나? 안 된대. 이 전입신고를 받았고 전입신고를 수리해 줄 거냐를 결정할 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지를 옮기느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느냐, 이것만 심사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옮긴다, 그것만 인정되면 수리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성폭행한 사람이라는 등, 아니면 이거 투기, 부동산 투기하려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온다는 등, 뭐 그런 주민등록법하고 상관없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응? 자, 2번 판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할지 말지 시군구청장이 심사할 때는 오로지 뭐만 따져야 돼? 주민등록법의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하는지, 이것만 심사해서 결정해야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3, 4, 5 다 뭐였어요? 3번 보니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그치? 그러니까 A가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B한테 가게 넘기는 계약 맺고, 그럼 넘겨받는 자가 이제 내가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고 행정위원회에 신고, 이게 바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그지? 그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들어왔을 때 행정기관이 이 수리하는 행위는 쭉 읽어나가면 전 영업자의 허가를 박탈, 취소함과 아울러 신고해온 자에게 새로이 영업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영업허가자 변동시키는 법률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행위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다. 응? 그러면 똑같아. 3, 4, 5 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가면 이번에는 명의변경 신고 나왔어. 명의변경 신고는 이름을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땅에다가 5층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 응? 그랬다가 어떻게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A가 어떤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A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A가 1층까지 지었어. 5층 허가를 받았는데 1층까지 지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 딴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사람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5층 이런 건물, 이런 용도의 건물이 지어져도 되는지 이거 따져보고 누가 짓든 이 건물은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A가 허가를 받았다가 B한테 땅과 이거 다 팔아넘겨. 그러면 B가 뭐야? 여기 땅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 B가 그대로 지으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이때 B가 가서 뭐야? 허가받은 자 맨 처음에는 A가 허가받은 거였지만 A로부터 내가 다 넘겨받았다. 응? B가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명의변경 신고. 그럼 지위 승계 신고가 똑같은 논리야. 그러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응? 그러면 명의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행정청은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가져서 신고서가 제출된 이상 수리를 해줘야지. 응? 뭐 법에도 없는 그 실체적 이유, 응? 뭐 공익에 안 맞다는 등 이런 실체라는 거 내용적인 거야. 응? 뭐 공익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명의변경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수리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식 요건만 갖췄다면 수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8번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끝. 응? 아까 비슷한 거 했었지? 수산업법이 정한 수산제조업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근데 어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10번. 10번.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회원 모집서, 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한 것이고,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준 것은 수리해 준 행위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걸? 그래서 어떤 골프장이 자기네는 소수 회원만 이제 모집해서 운영한다. 대신에 가입비 회원비는 비싸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100명만 회원 모집한다. 그래서 내가 비싼 돈을 내고 가입을 했어. 그래서 뭐 쉽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비싼 돈을 내고 회원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뭘 알게 됐어. 이 골프장 사업자가 시도지사한테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500명을 모집하네. 광고할 때는 100명만 모집해야 한다고 해놓고 500명 모집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시도지사가 괜찮다고 수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한 회원이 열받는 거야. 그치? 그래갖고
회원모집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라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회원이. 자, 어쨌든 10번 이거 중시. 그다음에 11번.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용어 났어. 건축 신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야, 인허가 의제 효과라는 게 뭐야? 자, 원래는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무슨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뭐 A 법률에서 뭐라면 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거 하려면 다른 법에도 또 관련이 있어. B 법률에서는 뭐야? 뭐 시장의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응? 뭐 또 C법에서는 C 법률에서는 뭐 구청장의 뭘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등등 이렇게 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개발 행위 하려는 국민은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 따로따로 다 갖춰서 다 따로따로 신청해서 다 받아야 돼요. 세 개가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다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허가받고, 응? 시장한테 신청해서 허가받고, 다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에서 따로따로 허가를 다 따로따로 받아요. 그러면 시간 비용 엄청 들어요.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행위를 하려면 도지사한테 허가 하나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 하는 사람은 여기다만 신청서 하나만 내면 돼. 그러면 도지사가 뭐 또 다 봐? A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됐나? B 법이 정한 시장의 승인 요건 구비됐나? C 법이 정한 구청장의 허가 요건 구비됐나? 이 도지사가 한 번에 다 검토한 후 한 번에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가 한 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B법, C법이 정한 시장 등의 승인 다 받은 거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허가 의제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를 한 번에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응? 그래서 국민의 편리성, 절차 간소화시켜주고 사업 촉진하려는 목적의 제도로서 어쨌든 나중에 또 상세히 배웁니다. 그러면 그냥 건축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그 바로 옆에 뭐 있어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아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그랬지?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에는 행정청이 그 내용적 요건까지 다 검토한 후 수리를 해줘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판결하고 있죠. 중시.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 다음 페이지 가니까 국토계획법이라는 데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 그러니까 건축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건축신고 요건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까지도 다 갖췄는지 심사한 후 수리를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건축신고 요건은 갖췄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면 건축신고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건축신고를 수리해주면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버린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두 줄 중시하고. 그 다음에 12번 낙골당 설치 신고 나왔어요. 낙골당 설치 신고. 자, 여기 세 가지가 못 포인트예요. 일단 낙골당 설치 신고는 핵심 결론이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봐야 된다. 응? 왜냐면 낙골당, 여러분 동네에 낙골당 들었으면 좋아? 맨날 향 냄새나. 또 막 우는 소리, 곡소리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응? 안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 다 반대. 법으로다가 학교 부근이나 이런데 못 들어서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뭐 인근에 뭐 주택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신고 수리하도록 한 거야, 행정기관이. 본인 그 업자들이 무조건 낙골당 하겠다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수리를 해줘야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낙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첫 번째 논점. 그래서 거기도 넷째 줄에 보면 뭐예요? 낙골당 설치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언제야?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거. 수리해준 때죠? 응? 수리해주면 신고 의무 이행된 거지. 꼭 신고필증 교부가 있어야만 신고된 거로 되는 게 아니지. 신고필증 교부가 필요한 거 아니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자, 여기 보면 어떤 종교단체가
어딘가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신고서를 파주시장한테 제출했대. 근데 파주시장이 뭐라 그랬대? 당신들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합니다 하고 이제 통지서를 보내준 게 아니라, 응? 신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시오 하고 통지서를 보냈대. 그럼 뭐야? 신고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라 하고 통지한 건 당신들이 신고한 거를 수리해 준다는 뜻이다. 응? 그랬더니 이제 동네 주민들이 시장이 신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라 하고 통지한 거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취소해라고 소송한 거 인정된 거야. 응?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요점.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을 이행하라고 통지한 거 이꼬로 뭐라고요? 뭐야? 신고 수리한 행위다. 응?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 이꼬로 뭐라고? 그는 수리한 수리행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행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수리행위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7번 유료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 응? 유료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때 수리할 때 해주냐 마느냐 행정기관이 심사할 때 고려할 요소는 두 번째 줄 뭐야?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법에 맞는지 뿐만 아니라 뭐야? 적법한 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이런 실체적 요건까지 다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응? 실체적 요건까지. 그 다음에 18번 뭐 사설이든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설 납골 시설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따라서 어떻게 돼?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고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환경, 공공복리,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자, 19번 많이 써놨지만 핵심 노조 설립 신고. 우리 어떤 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 정도로 충분 간단하게. 자, 그다음에 20번은 행정기관이 두 번째 줄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수리를 거부해 줬더니 소송을 했어요. 수리를 거부했더니. 근데 행정기관이 왜 거부했대? 이유가 지금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판결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결 확정날 때까지는 그 신고를 수리 못 해줍니다. 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다. 위법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21번은 여러분 어떻게 돼? 거기 핵심 단어 보면 넷째 줄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해주지. 그럼 수리하면 어떻게 될까? 종전 영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거고 신고해온 새로운 업자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부여된 거지. 그럼 종전 영업자는 허가가 박탈된 불이익받은 자니까 그 수리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23번 지금 또 시험 문제는 23번은 말만 뒤지게 길어. 뭐냐면 핵심 단어가 숙박업 신고예요. 그지? 그러면 읽어보자. 앞부분에 숙박업을 하려는 한 자가 법이 정하는 시설과 서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법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건물이 있어. 근데 여기에 옛날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뭐 며칠까지 누가 A라는 사람이 숙박업 한다고 신고를 한 상태야. 근데 신고만 해놓고 실제는 지금은 영업 하나도 안 해. 신고만 서류상만 영업한다고 신고가 된 사람. 근데 새로이 B라는 사람이 이 건물 다 샀어.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다 사가지고 아니면 적법하게 임대를 했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다가 이 건물에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이 건물에는 이미 누가 예전에 숙박업 한다고 신고가 돼 있으니까 새로운 신고를 못 받아준다고 이거 거부했다는 거야. 응? 근데 아니 예전에 서류상만 누가 한다고 신고가 돼 있을 뿐이라면 새로이 이 건물에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영업한다고 신고가 있으면 이거 수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 밑에 좀 길지?
밑에서 보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응? 새로이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한을 취득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새로이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를 해왔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면 수리를 해줘야지. 단지 그 건물에 예전에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가 먼저 돼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자, 뒤로 가보면 이번에는 24번. 아주 간단하지? 여러분들 홈플러스, 이마트 이거 자유롭게 세울 수 있어? 주변에 전통시장도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바로 인근에 가까운 데 전통시장이 있으면 이거 수리해주면 안 돼. 그래서 대규모 점포, 이게 그런 대형 마트를 말하는 거야. 대형 하나로 마트니 이런 거. 대규모 점포 개설하겠다고 등록하는 건 신고제도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알았죠? 그리고 새로 나온 판례. 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도 수리를 요하는 식이고, 그죠?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정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똑같네. 그 다음에 26번. 노인 장기 요양법상 장기 요양기간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 두 가지. 장기 요양기간의 폐업 신고. 또 노인 의료 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이다. 두 번째 끝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 따라서 그러나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신고가 상대방의 위조 등 부정행위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해준 행위는 수리할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 것이로서 그 행정기관의 수리행위 자체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 그래서 수리행위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26번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밑에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수리 거부한 건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없으니까 소송 대상 안 된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하고 뒤에 마지막 논점 영업의 양도 신고와 지위의 승계 그래가지고 본문에 공부했었는데 이게 공부했다. 1번 이미 공부한 거고 자 2번 중요합니다. 2번 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에 있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업자끼리는 가게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사실상 업자들끼리는 영업이 양도 양수됐어. 응? 그러니까 A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이걸 B한테 계약 맺고 팔아 넘겼어. 응? 이걸 뭐라 하면 길게 말하면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응? A가 허가받아서 영업하던 종전 영업자. 근데 A가 허가받은 영업자 지위를 B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 근데 지네들끼리만 영업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B가 이 양수인인데 얘가 가서 뭐 해야 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신고라 그래? 우리가 지위 승계 신고. 응? B가 이 양수인이 A에 대해서 A가 원래 허가받은 자니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행정기관에 가서 지위 B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해 주면 그러면 이제 허가받은 자가 바뀌는 거야. 따라서 이 수리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미 아까도 나왔지만 이 수리행위는 수리를 해주면 종전에 A에게 내줬던 허가를 박탈, 취소하고 새로이 양수인 B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즉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응? 따라서 수리로 인해 종전 영업자는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자니까 수리하기 전에 종전 영업자인 A에게 수리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듣고 해야 된다. 절차상. 그지? 이런 게 앞에서 나왔었고 이때 지금 어떤 단계냐? 요 단계예요. 요 단계. A하고 B 사이에 지네들끼리만 가게를 넘기는 계약만 맺은 단계. 응?
그런데 A는 B한테 뭐야? 계약대로 돈 다 받았어. 돈 다 받으니까 A가 뭐 했어? 자, 이건 당신 가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떠났어. 근데 B는 아직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수리가 되기 전이야. 이 전이면 아직 행정법적으로 누가 허가받은 자야? A. 수리가 돼야 행정법적으로 B가 이제 허가받은 자가 되는 건데, 이 신고 및 수리가 되기 전이야. 전이면 법적으로는 아직 A가 허가받은 자야. 근데 A는 계약대로 돈 다 받았다고 B한테 가게를 넘기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B는 신고 및 수리가 되기 전에 B가 이제 막 영업을 막 하다가 법을 위반한 게 적발이 된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행정청으로서는 누구한테 이게 제재를 가해야 돼? 아직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A가 돼 있어. A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판례를 공부할 때 내가 굵음을 씻어놨지. 뭐가 중요해? 아직 두 번째 줄에 지휘승계 신고 및 행정기관의 수리가 있기 전이래요. 지휘승계 신고 및 수리가 있기 전이면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누구야? 양도인. 그렇다면 사실상은 지네들끼리 다 계약대로 가게 넘기고 B가 영업을 하다가 양수인이 영업을 하다가 법 위반이 발생했으면 마지막 끝에 가면 행정기관은 누구에 대해서 제재를 내보내야 돼? 종전 영업자인 양도인. 그래서 이거 올해 시험에도 나왔다. 응? 2번 끝에 가면 양수인이 영업행위를 하다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은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응?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 A가 B한테 계약대로 돈만 받았다고 B한테 가게를 넘기고 떠나지 말고 B가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하고 수리가 끝나면서 이것까지 다 확인한 뒤에 이제 B한테 이건 네가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넘겨야 돼. 그래야 B가 영업을 하다 뭘 위반해도 B한테 책임이 가는 거지 A한테 책임이 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게 뭐 있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중고차를 사지. 누구한테 중고차를 사. 근데 그 차를 내 거로 완전히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차 운행하다 사고 나면 그 원래 차주인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안 그래요? 차 사고 났다고 보험료 왕창 올라가는 거 그 전업자한테 올라가요. 전주인. 그러니까 내가 몰던 차를 누구한테 중고차로 팔면 차를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 다 가서 이 차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차 명의를 다 이전 바꿔놓은 거 확인한 뒤에 차를 넘겨줘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하운팡 내가 뒤집어 쓰는 거야. 내 차를 갖고 그 사람이 운행한 거니까, 그렇지? 그런 걸 다 이렇게 행정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자, 2번 중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지. 4번 문장이 길지만 여기 어떻다 그랬어? 이거 지휘승계 신고하고 수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A는 허가받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A한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수리를 하기 전에 허가 박탈당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면 A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5번, 6번까지 다 이어집니다. 응? 그 다음에 6번 아주 중요하네요. 6번 판례 봅시다. 6번을 보니까 첫째 줄 끝에 그러니까 업자 간의 사업 양도계약수 계약을 맺고 그래서 행정청이 지휘승계 신고를 받고 행정기관이 수리해 주는 것은 적법한 양도양수 계약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응? 이러면서 행정기관이 신고 수리해 줄 대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는, 응? 이게 중요하죠. 신고 수리해 줄 대상인 사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계약이 있더라도 무효라면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수리해 줄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수리행위마저 무효가 된다. 응? 여기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밑줄 치고 첫 번째 한 가지. 지금 6번 판례는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응?
적법한 여기서 유효한 양도 양수 계약이 없거나 이게 무효인데 이걸 신고받고 수리해주면 수리도 무효다.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셋째 줄, 자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응? 그러니까 아마 지네들끼리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양수인이 가서 신고를 해왔는데 뒤늦게 A가 자기네들끼리 맺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야 양도인이. 응?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맺은 양도 양수 계약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자기네들에 대해 여러분들 이거 있지, 지네들끼리 맺은 계약은 이게 사법상 계약이야. 그러면 이 계약을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막바로 이 무효인 계약인데 왜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냐고 수리 행위를 무효로 판결해달라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다툴 수도 있대. 그래서 끝에 6번에 자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소 즉 민사소송으로 자기네들의 양도양수 계약행위 사법상 계약행위 무효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그거 구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왜 자기네들의 양수 계약이 무효인데 그러면 수리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수리해 줬냐고 수리 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다툴 수도 있다. 그렇지?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7번을 한번 보자. 7번 판례 보면 7번은 이제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했다면 이런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된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소송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좀 말이 길지만 자, 그림으로 표현해보실게요. 자, 맨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돌캐는 거 채석 허가를 애초에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A가 B한테 이 허가받은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B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A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잖아. 근데 아직은 가서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기 전 단계야. 응?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전이면 아직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허가받은 자가 A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뭔가 A가 뭘 잘못됐는지 이거 A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응?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넘겨받기로 된 허가가 소멸된 거야. 이러면 이 행정기관이 A에 대한 허가 취소한 주체에 대해서 물론 허가 취소를 받은 A는 당연히 소송할 자격이 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A뿐만 아니라 A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B도 A에 대해 허가가 취소돼 버리면 자기가 넘겨받을 허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B도 이로 인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 자다. 그래서 B도 A에 대한 허가 취소한 거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이겁니다. 뜻이. 응? 그래서 7번 끝에 보면 읽어봐요. 행정청이 양도인에게 내줬던 채석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조치를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소송할 자격이 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공부하면 될 거예요. 일단 자, 아이고 여기까지. 문제는 못 풀겠다. 문제까지 하면 6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놔뒀다가 다음 주에 시작할 때 풀어야 되겠어. 기억을 얼마나 하나. 그치? 판례가 많죠?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내. 아까 내가 이제 홀수년도 문제만 2013년 이후로 봤더니 거의 다 신고에 관한 문제야. 응? 이쪽 파트에서 오늘 배운 주제 중에 부당이득하고 신고 이 두 파트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곳입니다. 응? 특히 신고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 한 문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행위 중에 법 만드는 행위. 응? 요새 혹시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검사는 뭐야? 예, 저 경제 범죄하고 부패 범죄 두 가지만 수사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대로 세부 사항 정하라고 했어.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했어요. 막 다른 것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 나와? 시행령에 의한 통치를 한다. 국회의 법률 정한 걸 위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논란거리가 심하잖아. 응? 다 이게 다 우리 배우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